하면 아직 감을 못 잡고 헤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가져가세요. 찬영이 가져가. 민준이도 가져가. 그런 것 같아. 뭐 절대 부등식인 걸 고르는 거는 전원 다 맞았고요. 얘도 여기에서 명제 무엇을 구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부정이잖아 지금. 그지? 여기에 부정을 뭐라고 그래? 대우. 그러면 대우를 구해보면 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틀린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 한 명이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짝수니까 2K로 놓는다. 자연수. 이건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거의 다 맞았던 것 같고요. 자,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쓰는 거는 잘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1이다. 그래서 어제 이 얘기도 했었죠 우리가?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지금 꼴을 보니까 3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 꼴이니까 여기가 자연수가 되는 거야. 여기 헷갈려서 이제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n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지. 꼴 자체가 3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이니까 이거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아. 지금 이 방법은 뭐가? 맞았는데 쌤 틀렸대. 뭐가? 동영이 특별고. 뭐라고 했는데? 선의 배수가 아니고. 그렇게 써놨다고? 네. 네. 봐봐. 그건 제가 방금 고쳤거든요. 아니다 썼는데 쌤 틀렸대. 고쳤는데. 3의 배수라고 둘 다 써있지 않았어?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아니다잖아요. 그래서 방금 고쳐야 돼. 몰라, 나는 아까 다 둘 다 3의 배수라고 봐서 틀린 거라고 했는데? 네. 근데 요거는 어쨌든 요거는 맞았다고 하고 요건 틀렸다고 하라고 그러면? 여기 있어. 자, 그러니까 명제도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다. 대우법하고 기류법이 헷갈리긴 해. 그죠? 여기서 보면 이 대우가 뭐냐면 모두 그 x하고 y가 짝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홀수이면 x, y 또는 x 또는 y가 그죠? x 또는 y가 뭐야? 홀수이다. 근데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해놓고 대우가 참이니까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누가 썼더라고. 헌도야, 그치? 네. 너 그래서 그게 참이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네? 참이구나.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동그라미 해놨어. 나도 똑같이 했는데 왜 나한테? 너도 그렇게 썼어? 네. 그냥 중간 과정에 뭐가 써있어가지고. 없으면 맞고. 대우가 참이네. 그러면은 참인 거를 확인하려고 보니까 자, 이거는 사실 x 곱하기 y가 홀수면 x와 y 모두 홀수죠. 그치? 사실 이거 한마디만 해도 큰 문제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틀렸다고도 안 하고 다 안 한 이유는 그냥 그 얘기들을 굳이 안 써도 대우 자체가 참인 게 너무 명백하잖아. 그런 경우 사실 증명하라고도 안 해. 왜 증명? 근데 이제 규류법하고 차이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너희들이 자꾸 이거 규류법이면 설명하기 쉬운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얘기하자면 대우법이라고 하는 건 대우가 참인 걸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니네들의 설명이 틀렸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맞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게 내가 물음표를 써놨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뭐가 틀렸어? 아니 틀렸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x 곱하기 y가 설수이면 x가 홀수 y가 홀수라는 건 당연하거든. 근데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너 같은 경우는 x가 홀수 y가 짝수인 경우 이게 성립하지 않잖아.
x 곱하기 y가 짝수잖아 얘는. 그래서 틀린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말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어떤 걸 해?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대우가 설명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면 모두가 짝수이면 이게 짝수이다가 훨씬 편한 표현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원래 명제가 그러니까 x가 짝수이고 y가 홀수이면 아니야 y가 짝수이면 x, y가 뭐다? 짝수이다. 이걸 증명하는 게 훨씬 편해. 2k, y는 2s, x, y는 4xy니까 아니 4ks니까 이건 짝수잖아.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가 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인정. 그러니까 구차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렇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저쪽에 답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헌도답을 동그라미 친 거야. 대우가 참이네? 명제 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대우법인 거야. 인정.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 대우가 참이네가. 아니면은 명제가 참이네? 원래 명제가 참이네? 대우가 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속 시원한 거라고. 근데 내가 굳이 대우법을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대우가 참이므로 얘가 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다 됐고요.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도 3의 배수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증명한 바 있어요? 네. a 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a도 3의 배수입니까? 앞에 설명했죠 우리가? 네.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얘도 3의 배수이므로 얘도 3의 배수이다. 그리고 얘가 서로서라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많이 틀렸던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틀린 사람 누구야? 저 틀렸어요. 너 왜 틀렸어? 이거 그냥 전개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해봤거든요. 근데 나 이상해. 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2b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4ab죠. 마이너스 4b제곱. 그럼 제곱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얘 2 앞으로 빠져나오고 합체가 되니까 4 절대값 ab 빼기 4ab. 그래서 4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에 들어가는 건 절대값 ab 빼기 ab가 되는 거야. 등호는 언제일 때 성립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AB가 AB랑 같아. AB가 0보다 크거나 자 이게 또 헷갈리죠. 요거는요.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요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가 같을 때죠. 절대값 AB가 AB랑 같을 때죠. 그게 언제야? AB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잖아. 구호가 다르면은 안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자 얘도 아직 안 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열받죠 이러면. 누구야? 양심껏 손들어. 이거 못 해온 사람. 1명, 2명, 또 서윤아 너 왜 손 안 들어? 이건 시험 보면 아니야. 하나 들어 빨리. 서동여 너 왜 안 들어? 저희가 안 경례스 시간 49분 맞아. 어? X 마이너스 아니라고. 어. 아, 저게 2등이고 49분. 49분. 수능 아니었어요. 나 20단 있어.
성적 공범. 선거 이랬으면 선거 그러므로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성립한다. 이러면 되잖아. 이 한마디 이거를 안 쓴 사람이 있더라고. 나와. 자, 이렇답니다. 내일 또 시험 봐요. 내일 뭐 볼까? 내일 시험 오늘 근데 내일 올 수 있는데 그냥 야자 신청 안 어려워. 아 나와주세요. 혼도야, 월요일에 와라. 안 온다고? 아이고 와야죠. 자, 오늘 다 이해됐죠? 어떤 맥락인지 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외워두세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일요일이지? 내일 월요일이고 내일 함수 1반을 거의 다 끝낼 거라서 내일은 빠지면 좀 그래. 가급적이면 참석하세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좀 그렇잖아.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은. 숙제 해오라고 했는데 숙제 안 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안 해왔어요? 그럴게요. 그래서 숙제 안 했지? 안 했지? 근데 왜 안 내? 절대 안 해요. 아니 상관없이 냈어야지. 근데 약간 왜냐면 너희들이 한 걸 토대로 내가 설명을 할 건데 문제도 안 읽어놓고 설명을 들으면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아니야 여기 있어. 그럼 나는 또 고민하게 되잖아. 일 남길까 남길까 말까. 여기 하나. 내일 어떤 걸 시험 볼 거냐면 미리 말해둘게. 산술기하 평균에서 223쪽 내용을 백지 상태에서 그 도형까지 이해해가지고 쓰는 거 시험 볼 거예요. 둘 다. 아시겠죠?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에 관한 여러 개의 문제를 다 푸는 걸 시험 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시험 보기가 좀 아까워서 7시까지 와서 다 보세요. 밥을 먹어야 돼요, 선생님. 어? 내일이요? 못 오면 남아서 하세요. 남아서 보고 가자. 밥을 먹어야. 그러니까 남아서 보자고. 아이 빨리 먹어. 아니 남아서 보자. 30분이면 볼 건데 근데? 못해도 17시 20분까지는 올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승아야 너 나타나잖아 그 시간에. 서윤이도 나타날 수 있지? 못해도 7시까지 오는 거야. 네. 7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는 다 들어와 있어야 돼. 누가? 동영이만 빼고 다 제대로 오더라고. 우리 반 대체로 그래. 약속은 잘 지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 아직까지 동영이는 나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건 알지? 동영아 여기서 텐조체 남는 거 하면 확실히 신경. 텐텐? 나도 해본 적 없지. 어제처럼 나도 텐트도. 채시경 해봤는데. 여기 고3들은 다 경험이 있어. 옛 추억이라고 요즘 왜 선생님 왜 그렇게 물렁해지셨냐고 막 난리던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텐까지 잘 안 둬. 그냥 빨리 가라 그러지. 힘드니까. 8시까지는 잡아본 적이 있어. 근데 내가 잡으려고 잡은 것도 아니야. 본인들이 못 가던데? 주시면 안 되죠. 예 선생님 어? 술을 공부하는 거. 아니 못 가더라고. 가라고 해도 못 가더라고. 왠 줄 알아? 못 끝내서. 내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못 끝내서 못 가는 거야. 숙제가 예를 들면 기회를 많이 줬는데 계속 못해. 그래서 끝까지 하고 가라. 그래. 그러면 끝까지 하고 가는 놈들이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라도 하는 애들은 머리에 뭐가 들어가. 그걸 내가 억지로 시켰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이야.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그래서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책임은 오롯이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민주주의하고 개인주의하고 자유주의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이잖아. 근데 개인주의에서 책임이 빠지면은 이거는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옳다고 여겨서 이걸 갖다가 너희들한테 강요를 하는 순간 이거는 문제가 돼. 공산당 같이 돼. 근데 우리가 합의하에 약속한 것을 서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게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고 충분히 합의하에 우리가 약속하고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나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너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일환으로 숙제라는 게 나가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기회를 주는 거야.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 근데 맨 마지막까지 못하면 어떡해? 나 남아서라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해. 언제 남아서 언제 하겠다. 그러면 아침 10시에 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있어 보니 어느 날은 10시간, 어느 날은 12시간이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숙제를 안 했으니까 남는 건 그래야 너희들한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서로 하는 거잖아. 안 되는데 막 남아서 남겨?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불편한 거잖아. 남는 사람도 불편하고 남기는 사람도 불편해. 난 그런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장난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저기 그 야구 바따 들고 다녀야지. 옛날에는 대걸레 바따 있잖아. 그거 알지? 큰 거. 그거 들고 다녔어. 그리고 무서운 선생님들은 거기다 테이프를 잘잘 감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빛이 돼 있는. 그럼.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약하잖아. 이거는 이거 니네 안 맞아봤지? 이걸로 맞아본 애들은 알아. 이게 얼마나 약한지.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때려본 적도 없고 맞아본 적도 없다며 말을 하면 안 돼. 난 때려도 봤고 맞아도 봤어. 근데 솔직히 나는 맞을 일이 없지. 단체 기합 아니면. 우리는 어렸을 때 단체 기합 같은 거에서 그냥 다 맞는 게 있거든. 다 맞아 그냥 연대 책임 해가지고 다 맞아. 한 사람이 뭐 하면 다 맞아 그냥. 그래서 그럴 때 맞아봤지. 그러면 저런 대걸레로 이렇게 맞는 거야. 뭐 이렇게 맞아. 다 한 개씩. 그것도 아파 죽겠네. 맞겠니? 그래요. 맞는 건 서로. 그리고 여자들은 덜 맞잖아. 근데 어떤 남자 선생님은 여자 학교에서 애를 되게 심하게 때리는 경우가 있고 그걸 당해본 애도 있더라고. 그런 야만의 시대도 있었어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에서 그걸 다 안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깨지는 이유가 뭐야? 서로 간의 약속을 합의한 것을 안 지키니까 그거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막 반응해버려. 지 감정에 앞세워서. 그거는 옳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계속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지킬 건 지키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혼날 땐 기분이 안 좋을 순 있지. 근데 기분이 안 좋다고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기분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책임을 다할 건 책임을 다하는 거야. 자,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해봤어요, 다시? 네. 해봤어요? 35, 36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서윤이 했어? 그랬더니 괜찮았어? 답 확인해봤어? 맞았어? 틀렸어? 고쳤어? 그래요. 다음엔 요것도 한번 넣어봐야겠다. 시험지에. 미리 얘기할게. 자, 오늘은 시험 대비할 때쯤. 아, 이번에 시험 대비도 지금 올림포스 그냥 쓰니? 올림포스 그냥 써? 수험고 다 올림포스 써? 지능고 뭐 써? 아직 안 하고 있어. 아, 네 학교 아직 안 갔나? 미안해. 성덕 갔나? 뭐 써? 여전히 없어? 장덕도 없어? 아, 쟤네 우리 방학을 늦게 했잖아.
자, 1등급 만들기인 학교가 있어서 1등급 만들기를 너는 숙제로 앞으로 나갈 거야. 어디가 1등인 건지. 장덕. 이제 너무 부스였어 우리 학교 때. 저희 여기 그래서 1등급 만들기를 풀어가지고 오면 다른 사람들도 1등급 만들기 정도는 풀 수 있잖아. 정도는 쌤보다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아 그러면 3단계만. 근데 왜 그런다냐? 시가 근데 시험 문제는 1등급 만들기에서만 낸다. 에서만 낸대. 그다 구라야? 왜 하는 건가? 그런 거. 근데 1등급 만들기에서만 낸다는 건 좀 믿을만 하지 않냐? 예를 들면 교과서에서만 낸대 이거는 구라지. 그렇지. 근데 올림픽에서 많이 있는 거지. 올림푸스에서만 낸다고 했는데는 거의 올림푸스에서만 내잖아. 장덕도 옛날에 그랬는데 왜 그런다냐 거기? 선생님이 바뀌었냐 많이? 명문고 만들려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월요일 금요일에 일찍 와서 올림푸스를 하루에 한 장씩 풀고 나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아. 힘들겠다. 이거 아니 1등급 만들기를. 한 장씩. 아니 그러니까 그 양 있잖아. 그 우리가 정한 양을 매번 피드백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그걸 어떻게 네가 소화하냐? 풀어본 사람이 여기서 증인일걸? 풀어봤잖아. 어려워요. 풀어봤잖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꼼꼼히 봐야 될걸? 이해될 때까지. 문제는 좀 좋긴 하다. 좋아. 근데 그게 이제 다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아니 문제 양이 많아요. 그 문제 똑같은 거 내가. 근데 너도 있어 네 집에. 어떻게 하세요? 니네 집에 있어. 너도 풀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있다니까. 왜네 집에 있어? 나? 있던데. 투가? 내 서랍에 꽂혀져 있어. 어. 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아냐고? 내가 쟤네 집에 갔을까봐? 말해줘서 알지. 아, 말해준 걸 기억하는 거지 그냥. 그 집을 왜 샀냐? 공부하러. 근데 니네는 왜 안 샀어? 그 너희들은 좀 살아. 자연스레 샀어요. 자릿소리를 풀든지 1등급을 풀든지. 그때 샀어요. 1등급이 너무 알아 방학 때 산 거잖아. 아니 그 1등급 만들기로 음. 할 때 있었잖아. 그래서 나 또 계속 하고 싶어 사실은. 여긴 자리보다 어려워. 저 할게요. 네. 사서 풀어. 이거 근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 학교 시험 거든요. 1등급 만들기를 꼼꼼히 풀어가지고 와. 여기서만 낸다 그러면은 이거랑 너는 저 개념만 달달달 외워서 충분히 이해하고 몇 번씩 반복해서 비슷한 문제만 풀어도 충분해. 그래서 내가 요거를 우리 반 그 시험 문제로 계속 낼 거야. 여기서도 올림푸스하고 다 계속 반복해서 풀 거니까 열심히 좀 이해해가지고 풀어. 성적은 어차피 없잖아. 교과서 100% 이해하고 또 어설프게 막 숙제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잉. 없어요? 쟤네는 없어. 그래야 더 불편해. 서강은 여전히 자릿소리니? 안 바뀌어? 아 알았어. 맞지? 야, 내거 사갈래? 사냐님이? 알았어. 아, 인사를. 너무 무거워. 근데 살고 싶은데. 자 그러면 요거를 볼게요. 이거 최소값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야, 자 산술기압 평균이 뭐라 그랬어? 산술기압 평균. 2분의 a 플러스 b. 이거는 산술 평균. 이거는 산술 평균이야. 산술 기압 평균이 아니라. 이거는 산술 평균. 그다음 기압 평균은 루트 a b. 루트 AB.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 기압 평균의 관계. 절대 부등식을 갖는다. 왜 그런다고? 빼보니 알겠다고. 그지? 빼보니 알겠다고잖아. 그럼 뭐가 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설명이었어.
자, 그런데 이것을 언제 이용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이건 알았어. 근데 이거 왜 우리가 배워? 자주 이용을 할 거라서. 어느 조건에서 자주 이용을 할까? 어느 조건에서 이걸 자주 이용을 할까? 최소 갖고 할 때. 일단 양수. 둘 다 양수. A하고 B가 둘 다 양수일 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봤는데 이게 둘 다 양수야. 두 수를 비교하는데 둘 다 양수야. 근데 그러면 니네 이 생각은 안 해봐? 3개짜리는 없나? 그거는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책을 봐. 내가 미리는 얘기를 할게. 이게 모든 개수가 다 돼. 그래 n개도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 저기 뭐야 개수가 그러니까 평균 낼 때 2개만 내는 게 아니잖아. 3개도 내고 4개도 내고 5개도 내잖아.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이 성립한다고. 여하튼 간에 일단 조건이 양수 조건인데 둘 개의 관계를 봤더니 양수 조건이야. 근데 하나가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 이게 절대적이니까 부등식이.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네 2개를 곱했더니 일정하니? 얘네 2개 곱했더니 일정하니? 그러면은 각각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생각을 했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 예를 들면 그렇다고 했어. 그러면 답이 맞을까? 안 맞아. 미리 말할게. 안 맞아. 그럼 오늘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 4a 더하기 a분의 1은 2 곱하기 4a 곱하기 a분의 1이야. 자, 그럼 이거 얼마죠? 이거 얼마야? 4야. 그러면 얘는 4 이상이죠. 자, 9a 더하기 a분의 16이 뭐보다 크거나 같니? 응? 3, 4, 10이니까 24죠. 자,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얘가 그러면 96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다 치자. 답지 찾아봐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에요. 아닌 이유가? 맞다고? 빨리 찾아봐. 니 답지 더 있잖아. 122죠. 안 맞지? 왜 안 맞을까?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지금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요 등호일 때잖아. 등호일 때잖아. 그러면은 등호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조건이 있는 거죠. 등호 조건이 있는 거잖아. 이 조건에 만족할 때 이 등호가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잖아. 어떤 조건이야? 4a와 a분의 1이 같을 때야. 자,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야? 9a와 a분의 16이 같을 때야.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그러면 a는 2분의 1이야. 자, 여기는 얼마야? 3분의 4야. 다르죠? 등호 조건이 서로 달라.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등호 조건이 같으면 쓸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등호 조건이 다르면 쓸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쓴다고? 이때는 전개를 해서 맞춰주는 거야. 자, 전개할 거야.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 안 돼 아직도? 이거죠. 전개했어요 내가. 그럼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64 더하기니까 73이죠? 자, 이거는요. 여기서 산술계열을 쓰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64, 24 더하기 73. 그러면 48 더하기 73이 돼서 뭐가 돼요? 121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때 등호 조건은 뭐가 돼? 얘네 2개가 같을 때니까 a 4제곱이 36분의 16 a는 얼마가 돼? 루트 6분의 2가 되죠. 그죠? 이럴 때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했죠? 민준이 이해됐지? 승아 이해됐어? 민성이는? 민성아 알아들었느냐? 자, 볼게요. 또 2번에 보니까
x가 3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고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49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곱했을 때 일정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지. 제곱 마이너스 9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9를 한 다음에 플러스 9를 해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네 두 개 곱하면 일정한 49가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가능한 게 x가 3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가 무조건 0보다 크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2 곱하기 49 더하기 9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야? 23이니까. 그럼 언제 이게 같은지 확인해. 등호 조건 x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이 얼마야? 49일 때야. 얘랑 같을 때니까. 이해했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이 49니까 x제곱 마이너스 9가 7이야. x제곱은 16이야. x는 얼마일 때? 4일 때 성립한다 그 말이야.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밑에 거. 자, 최대값이래. 얘는 최소값인데.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가능해요? 그러면 x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얼마냐? 이거 나누기 한 거야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라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산기를 쓰는 거예요. 밑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마 3 더하기 x마 3 더하기 3. 그럼 얼마야? 뭐보다 커 나왔다. 다시 5. 그죠? 보여? 서연이 보여? 왜 온지 알겠죠? 왜? 왜? 알았어? 이렇게. 그래서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봐. 이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뒤집어지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이 되죠. 그지? 5분의 1이 최대값이고 언제 그러면은 등호가 성립하냐면 얘랑 같을 때야. 그래서 x마 3의 제곱이 1일 때인 거죠. x마 3이 1일 때. 다시 말하면 x가 4일 때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x값은 4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했어? 진짜죠? 제발 아는 척 하지 마. 모르겠으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오늘 질문하기가 좀 껄끄러우면 내일 질문하고 내일도 좀 껄끄러우면은 개인톡 하시고 개인톡도 민망하면은 친구한테 물어보고 친구가 안 알려주면 나한테 이르고. 뒤에서 자꾸 향수 뿌려요 저는. 상수 테러범. 왜? 너 왜 자꾸 향수 뿌려? 향기로운 냄새 나라. 자 조용히 하시고. 뭔 애기 엉덩이 같은 냄새. 자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 하고 얘가 이제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세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얘랑 곱합니다. 곱해서 뭘 만들어줘? 일정한 값을 만들어주는 거야. 어? 그럼 어떻게 돼? 전개 하면 6 더하기 얼마야?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9b. 그럼 뭐가 보여? 12 더하기 2 49. 근데 향수가 되게 진하다. 머리 아플라 그래. 응? 머리 아파. 자 여기
왜? 여기가 12니까 얘는 뭐야 돼? 2a 더하기 3b가 2가 된다. 됐어? 근데 이해된다, 그냥 안 A 플러스 3B에서 응. 산술기가 해도 되지 않아요? 해봐. A 더하기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가 2 루트 A B분의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양변 네 A 플러스 3 더하기 B분의 2가 12였나? 12였으니까 그 양변 제곱하면은 A분의 6이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 B가 6분의 1보다 작거나.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돌릴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거의 그냥 정형적인 풀이가 과정이어가지고 네. 그냥 웬만하면 이걸 기억을 해도 네. 안 그래도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루트를 가지고 또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 이건 정형적으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얘기 더 안 했어. 그러니까 다양한 접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풀이를 하면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봐. 그거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좀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박아도 저렇게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가 일정한 값이 나와 있고 2a 더하기 3b가 나와 있을 때는 저게 2a 더하기 3b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변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곱하란 말이야. 곱해놓고 얘기하라고. 그래야 일정한 저기 값이 그냥 바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 풀이는 저렇게 하면 돼. 그냥 저거 외워두는 게 좋겠어. 아예 그냥. 알았어? 민성이 알았어? 저건 외우자고 그냥. 요 풀이는 그냥 외우자고. 요건 외우자. 요거 2개 곱해가지고 푼다는 거. 여기도 요거 2개 곱해서 푼다는 거 외우자 그냥.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밑에 이것저것 많이 나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요 풀이를 그냥 정형적으로 기억해 두는 게 더 좋겠다는 얘기야. 자, 밑에 거는 어떻게 풀까? 얘는 제곱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뭐냐? 이게 보이죠? 그럼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럼 뭐야 얘는? 2 루트 2 곱하기 A 곱하기 3AB가 나오죠. 근데 얘가 4죠. 그럼 얘는 뭐가 돼? 2 루트 얘가 뭐보다 작아? 4보다 작죠? 얘는 4인데 그죠? 4 더하기 4 해가지고 8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제곱을 했는데 자 루트 A 더하기 루트 3B의 제곱을 했는데 얘가 8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은 루트 A 더하기 루트 3B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2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 이해돼요? 됐어? 자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같아지는 경우는 얘네 2개 같을 때 A와 3B와 같은 거야. 그러면은 얘가 같잖아요. 그럼 얘가 A로 가면은 얘가 2로 갔겠죠? 그래서 A가 2고 B가 3분의 2일 때 얘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 이해됐어? 현도 이해돼? 자, 오늘 그냥 외워두셔라. 자, 얘네들도 되게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활용 공부해오라 그랬죠? 왜냐면 내일은 이제 이런 활용들도 다 이용을 해서 몇 개 시험을 볼 거라서 공부를 해와야 돼요. 자, 여기가 지금 일정하죠? 일정하게 줬잖아. 그러니까 얘를 줬다는 거는 뭐냐면 xy로 잡았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로 일정하다? 36으로 일정하다야.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2분의 1 xy잖아. 그치? 그러니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이 일정한데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나왔단 말이야. 그치? 졸지 마. 그러니까 이 xy보다 크거나 같다야.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4로 나눈 값이랑 똑같으니까 9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는 거죠. k는 9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밑에 거를 또 풀어볼 거야. 한번 생각해봐, 지연아.
뭘 xy라고 잡을까? 뭐가 일정한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일정한 것 같아? 플러스 y죠. 그러니까 뭐를 x라고 뭐를 y라고 잡을까? OC를 x랑 OCX, CDY. 얘가 변수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 반지름이 일정하죠. 3루트 2.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로 일정해? 18로 일정해. 그 다음에 넓이의 최대값이라는데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2x 더하기 2x 곱하기 y가 되겠죠. 그치? 돼야 안 돼요? 서연이 이해됐어? 안 됐다. 자, 생각해. 민성이. 알 것 같아요. 오케이. 헌도. 알 것 같아요. 진짜로? 딴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오늘도 뭐가 생각이니? 어디에다 향수 뿌리면 냄새가 좋을까 그러고 있었네 지금 보니까. 진짜 냄새 너무 독해요 진짜. 이리 와 앞으로. 그거 앞에 두나요? 저긴 독하다잖아. 여기 내가 아까 머리가 붙었잖아. 도영이는 어떨까? 어? 동영이 너무 몸에 향수가 달라졌네. 왜 자꾸 동영이한테 그래? 그만하게. 이해했어 서연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요거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8인 거를 알았고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9라고요? 그냥 18 아니야? 맞잖아. 그냥 18이잖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 루트 x제곱 y제곱인데 이게 결국 2xy잖아. 근데 얘가 18이래잖아. 얘가. 그러니까 18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언제 그러면 최대가 돼? x하고 y가 같을 때. 그지? 얼마로 같겠어? 당연히 뭐로 같겠어? 3으로 같겠지. 자, 이건 어떻게 하는지 보자. 3,1이야. x축, y축의 양의 부분과 만나는 점은 ab라고 할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이거는 어떤 거니? 자, 요 길이를 a라고 할게. 요 길이를 b라고 할게.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니? 혹시? a분의 x 더하기 y분의 b가 1이다. 기억나니 안 나니? x절편 y절편이 있으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아니 미안해. b분의 y죠? 성립한다. 그죠? 외웠죠?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근데 걔가 뭘 지난다고? 3,1을 지난대. 그럼 a,3 더하기 y,2 아니 뭐야? b,1이 1인 거죠. 돼요? 됐죠? 근데 AB, OAB의 넓이 최소값이래. 그러면은 AB는 얼마죠? 2분의 AB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2 루트 AB분의 3. 그치? 그러니까 얘가 1이야. 그러면은 2 루트 3보다 루트 AB가 크거나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하죠? 제곱. 그러면 얼마야? 12보다 AB가 크거나 같다. 답은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럼 풀이 이해돼요? 안 돼요? 뭐 안 돼? 승아야? 돼? 넘어갈게요. 자, 43번이야. AB, 자, 144의 줄을 모두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합동인 6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큰 직사각형 모양의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큰 직사각형의 모양의 구역 전체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작은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작은 직사각형. 그럼 이거를 x, x 더하기 y, xy라고 잡으면 x, y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러면 x들은 지금 몇 개 있어? 9개. 9x 더하기 y는? 응?
요게 뭐란 얘기야? 자, 그런 거야. 큰 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결국 XY가 최대가 된다는 거 아니야? 맞지? XY가 최대가 돼야 전체 넓이가 다 최대가 되는 거잖아? 자, 이거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2, 8, 아니 9, 72xy죠. 그죠? 그럼 여기가 72니까 xy는 뭐보다 야? 루트 72보다 작거나 같겠다고 말이야. 돼요? 그러면 뭐랑 뭐랑 같을 때 이게 성립하죠? 9x와 8y가 같을 때. 그럼 뭘로 같겠어? 얘가 72, 얘가 72로 같겠지. 그러니까 x가 얼마이고 8이고 얘가 9일 때 성립을 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8이고 얘가 9야.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17 곱하기 2니까 34가 되겠다. 자, 순서대로 다시 적어. 그렇게 찔끔찔끔 적어놓으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다시 봐봐. 먼저 줄을 사용해서 합동인 6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합동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x, y라고 잡은 거야. 됐어? 근데 이것들을 칸막이를 모두 만들어서 구역을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144m의 줄은 이 x, y들의 합인 거야. 그러니까 x가 몇 개인 걸 확인했니? 내가 아까 9개인 걸 확인했지. 그래서 9x와 y가 8개인 걸 확인해서 이것이 같도록 한 것, 아니 이것이 합이 144가 되도록 한 거죠. 근데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x 곱하기 y의 곱이 x와 y의 곱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해봤더니 2 루트 72xy다. 자, 그러니까 72가 루트 72xy야. 72xy. 그지? 근데 그러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등호가 성립할 때야. 맞아? 최대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 xy의 둘레 길이를 구하려고 해. 그럼 그때 xy가 얼마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네 두 개가 같을 때라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 하나가 뭐로 같겠어? 72로 같겠지. 같은 거 두 개로 더했는데 144니까. 따라서 x가 얼마야? 8. y는 9가 된다. 그러니까 x 더하기 둘레는 뭐가 되는 거야? xy 곱하기 2니까 x 더하기 y 곱하기 2니까 34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승아 이해됐어? 현도 이해돼? 자, 나는 너희들을 이해시켰는데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이해시켜야 된다. 응? 내일까지 이거 풀어와. 다시 안 풀어왔다면서. 내일까지 풀어와. 오늘 함수 들어가. 자, 2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이 뭐 하는 거야, 근데? 몰라요. 핸드폰에. 핸드폰 아니야? 혹시 핸드폰 아니야? 야, 너 왜 친구야? A야? 아유 내가. 왜? 선생님 봐봐요. 아니. 뭔데? 뭔데? 지금 오, 이거 어떻게 해? 영이 훼손이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 누가 했는 저거? 아, 그거 막 따로. 아, 존나. 아니 나 예상을 하고 있었어. 저걸 왜 거야? 다음에 저 좀 해볼게요. 이거 누구야? 헌터잖아요. 근데 헌도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아, 선생님 그거 AI 딥페이크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몰라요. 누가 만든 거야? 궁금한데? 어? 누가 만든 거야? 모르겠어요. 그럼 몰라요. 근데 내가 만들었다고. 아, 너가 만들었다고 이거를? 미래예요. 오, 뭐 위험해. 딴 것도 다 봐주세요. 어? 딴 것도 다 봐주세요. 누구 거야 이거는? 야, 그 빨로 내가 그 공유했나? 한번 봐주세요. 저 그거 열심히 하는 저희 거. 함수 빨리 해 배워야 아, 네가 이거 한 거야, 네가? 이거 내 함수야. 그 일로 들어가지. 내가 여기 들어와 빨리.
아왜 너 계정이야? 내 계정이 있어. 거기 좀 해줘. 아 싫어. 정주행이야. 아니. 그거 안 돼. 근데 저거를 베스트 프렌드 저거를 너의 허락하에 한 거야? 나 허락하에 했어요. 저도 작년 생일에 만들었거든요. 그 뭘로 만들어? 무슨 내용이지? 해보려고. 신기하잖아, 재밌잖아. 그냥 재미로 하는 거잖아, 저거. 그래서 그 비공개예요, 비공개. 프로그램이 뭐냐니까? 거기 헷갈리게 그러니까 무슨 앱? 기억이 안 나요. 그 앱을 지웠어요. 아, 옛날에 만들어 놓고 지운 거야? 해보고 그냥? 네. 그래요. 근데 뭐 너무 뭐 당연히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라는 걸 다 아는 건데 뭐. 그게 왜 웃겨 그냥. 그렇구나. 요즘 애들 다 그런 거려니 하고 마는데. 딴 걸 봐주셔야죠. 다른. 자, 그거 볼 때가 아니야 지금. 아 진짜 고민 좀 해. 아 싫어. 아 제발. 왜? 뭐 했으려고? 해서 뭐 하려고? 맞아. 재미없- 그지마. 인생이 무료할 때 한 개씩. 재미없어요. 많이. 자, 보자. 함수를 너희들이 배운 바 있니? 함수? 함수? 함수 배웠니? 함수가 뭐니? 승아야? 근데 함수라는 걸 너가 중학교 때 배운 걸 떠올려서 이야기해봐. 몰라? 중학교 때 정의를 처음 배워. 함수가 뭐니? 헌도야? 함수요? 여기 있는 거 읽으면 안 돼. 네가 뭘 알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니까. 2차 함수. 아, 그건 종류 말고. 함수란 하고 배운 적 있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뭐야? 함수가 뭐야? 오민준아? 어떤 x에 대해서 응. y로 응. 응? y로 대칭 대응되는. 그치. 그때 나오는 단어가 대응이야. 그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렇게 나와. 대응이라는 말이 그때 나오지 않나? 기억이 안 나나? 한번 볼까? 중2 2-1 볼게. 오랜만. 한번 보지.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교재가 2-2는 있는데 2-1이 있나? 여기 있다. 개념 플러스 유형이 하나 있네. 가볼까? 있나? 나한테는 이제 교재가 여러 개 있으니까. 1차 방정식. 어려운. 여기 함수가 처음 나오잖아. 여기서 여기 써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워. 두 변수 xy에 대해서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무슨 관계에 있을 때? 무슨 관계에 있을 때? 이때 나와. 대응 관계에 있을 때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대응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 애들이? 그럴 수 있죠. 대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대응이 뭘까요? 대응은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할게. 대응은 쉽게 말하면 짝짓기라고 생각하면 돼. 짝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쟤가 짝을 짓는 거야. 그 모든 것이 다 대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내가 짝을 한 명하고도 둘 수 있지만 여러 명하고도 둘 수 있는 거야. 그 모든 것이 다 대응이야. 그래서 1대 다 대응도 있고 다 대 1 대응도 있고 다 대 다 대응도 있고 1대 1 대응도 있는 거야. 다 대응은 그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제 그런 것을 통틀어 다 우리는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 대응 관계 중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수라고 할 거다 그런 얘기거든. 자, 어떤 거냐면 다시 자, 근데 대응을 하기 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문학
요즘엔 그런 문화가 없는 것 같고 예전의 문화에는 소개팅이라는 문화가 있었어. 요즘에도 하니? 혹시나 물어보는 거야. 들어본 적 있니? 안 해봤니? 들어봤어? 요즘에 대학생들도 한다니? 대학생 한대? 요즘 대학생들도 소개팅을 한대? 근데 소개팅 말고 그거 뭐지? 미팅. 그러니까 몇 대면 미팅. 어? 똑같은 말. 아니야. 좀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잘 안 했어. 나도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서 그 이렇게 과에서 몇 명 이렇게 야 저기 우리 이번에 미팅이 있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미팅이 왜 요즘은 영어를 아는 입장에서 미팅은 대부분 회의잖아. 회의.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회의 있어 이 뜻이잖아.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미팅이면은 다 이제 그 소개팅 같은 걸 말하는 거였어. 그래서 몇 명 이렇게 쭈르륵 앉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소지품 가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있어. 근데 예를 들면 미팅 자리를 갔다 했는데 이제 짝을 지어야 되는데 야, 여기 뭐 5명이고 저기 6명이 앉아 있어. 예를 들어 여자 5명, 남자 6명 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니?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왜 이 예시를 드냐면 우리가 대응 관계를 말하기 전에 전제가 있다는 얘기 하는 거야. 뭐냐면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이거는 집합과 집합 관계야. 집합과 집합 관계라고. X집합에서 Y집합으로의 대응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X집합,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 Y에 대하여 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중학교 2학년 그 정의에는 그 집합이라는 단어가 없지. 집합을 안 배워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의 사실 머릿속에는 X하고 Y는 실수라는 개념이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집합 A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화살표도 분명하지. X에서 Y로 가는 거지. 그렇다니까. 그런 거야. X에서 Y로 가는 거야. 요즘에 옛날에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선택했어.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했다고.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 근데 요즘은 남자가 여자를 또 선택해가지고 둘이 맞아야 맞는 거잖아. 근데 예전엔 그랬다고. 그래서 예를 들기가 참 좋았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동물의 세계는 대부분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잖아. 그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컷들이 그렇게 화려한 거잖아. 암컷이 화려하니 수컷이 화려하니. 동물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암컷이 화려한 거 같지? 아니야. 저기 사자 봐라. 사자가 암컷이 화려해, 수컷이 화려해. 수컷이 화려하잖아. 수탉이 화려해, 암탉이 화려해. 수탉이 화려하잖아. 공작이 암탉이 화려, 암공작이 화려. 그걸 뭐라 그러지? 공작새 있잖아. 공작새 화려한 이 날개를 갖고 있는 애가 암컷이야, 수컷이야? 수컷. 암컷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걔네들이. 검색해보면 안 돼요. 어? 검색해보면 안 돼요. 그건 뭐 궁금해. 나중에 찾아봐. 내가 알기로는 그래. 내가 알기로는 그래. 대부분의 동물의 세계는 수컷이 화려해. 그리고 능력도 막 힘자랑 엄청 하잖아. 거긴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 그 니네 그 저기 라이온 킹 못 봤어?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 그 수컷들이. 그런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관계를 이해한다면 이 대응 관계가 왜 X에서 Y로 가는지도 이해가 될 거야. 누가 선택해? X가 선택. 아니 X가 선택. 그 갑자기 그치? X가 선택하죠? X가 Y를 선택하는 거야. 맞아요? 내 말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함수는 뭐냐면 이때 하지 마라잉. 함수는 뭐냐면 모든 대응 관계가 다 돼. 그러니까 이 X에서 Y로 갈 때
x에서 y로 갈 때 x가 사실은 여러 개 선택해도 돼. 그치? 선택해도 돼. 선택해도 돼. 여러 명 선택해도 돼. 여자는. 남자는 그러면 안 돼. 원래 그래야 되는데 문제야. 남자가 힘이 세는 바람에 여자애들이 힘이 없어. 인간의 사이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 함수 볼게.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 집합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이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x가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당하는 애는 많이 선택당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차이인 거야. 그죠? 자, 대응은 내가 여러 개 선택해도 돼. 내가라는 건 x를 말하는 거야. x가 여러 개 선택해도 돼. 그건 다 대응이야. 근데 함수는 x가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당하는 애들은 선택당하는 애들은 여러 개 선택당해도 돼. 응? 그게 함수야. 함수의 정의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어? 자, 그게 함수야. 그래서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그리고 x가 x 화살표 y, 그러니까 f는 x 화살표 y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요? 외웠죠? 자, 함수란 외웠잖아. 함수란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얘기해봐. 응. X에 Y가 대응되고 그건 대응이고 x에서 y로 그냥 대응하는 건 대응이고 어떻게 대응한다고? 말 그대로 외우라고. 지금 빨리 외우라고 지금 얘기해. 계속 읊어주잖아.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자, 외웠죠? 자, 말해보세요. 서동영. 두 집합 x, y에 대해서 원소 x, 그러니까 x가 그 원소 y에 오직 하나만 대응할 때 함수라고 한다. 오승아 얘기해보세요.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모든 원소에 x의 원소에 계속해.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지. 자,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x에서 정확하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x에서 y로 가는 거야. y에서 x로 가는 함수도 있을까? 있겠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y의 원소에 x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치, 혼도야? 자, 함수가 뭐야?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뭐? 대응할 때 이 대응을 함수라고요. 아니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고. 아, 다시 해봐. X의 원소에 Y의 원소 오직 하나씩 이 함수를 이 대응을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서동영 얘기해봐. 두 집합 x, y에서 x에 y, 그러니까 x의 원소 x에 y
해. 각각 하나씩 대응할 때 x, y가 각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 y로 보는 저 말 맞아요? X하고 Y가 꼭 하나씩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정해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라고. 정의를 하라고. 정의를. 원소 x가 y에 대한 x는 y에 대한 왜 명확하게 말을 안 하지? 다시 해봐. 지연이. 나는 집합 XY에 대하여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집합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 한다. 그렇지. 그렇게 말하라고. 지연이 해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각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은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라고. 서연아. 그 집합 XY에 대하여 X 원소가 Y 원소에 X 원소가 Y 원소에 하나씩 대응될 때 그렇게 말했어 여기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그래. 또 해봐. 찬영이 해봐. 집합 x, y에 대한 뭐냐?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각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로 한다. 민성이 얘기해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데 x에서의 y의 함수라고 민준이 얘기해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하나씩 대응할 때 집합 x에서 y 자신이 없게 말해. 그게 끝까지 자신 있게. 자, 이것을 이렇게 뒀어요. x1과 x2가 같으면 fx1과 fx2가 같다라고 쓰면 이거는 함수예요. x1과 x2가 같으면 함수값도 같다 그 말이야. 이해가 돼? x1과 x2가 같으면 fx1과 fx2가 같다. 이러면 함수라 이 말이야. 자, 그럼 이거 한꺼번에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볼 거야. 기억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함수인지 확인하는 과정. 얘 함수니 아니니? 원소가 모든 원소 x가 대응되어 있어? 아니요. 안 되어 있어. 함수가 아니야. 자, 2의 문제가 있네. 함수가 아닌 이유가 뭐죠? 하나씩이 하나가 대응되지 않았죠. 하나가 대응하지 않았어. 하나로 가지 않았어. 두 개로 갔어. 안 돼. 3번은요? 함수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하나씩 대응했죠. 그럼 얘는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얘는 상관이 없는 거야. 됐어? 그러면 F2랑 F3이랑 같은 거. 응? F2랑 F3. 그렇죠. F2랑 F3은 같은 거죠. 이건 상관이 없어. 됐어? 자, 그런데요. 이때 X하고 Y가 있었잖아. X에서 Y로 갔잖아. 근데 X는 뭐냐면 내가 정한 거야. 자, 여기서 정한 애들이 이쪽에 있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X가 정해진 거야. 정의역이라고 불러. 정의역에서 정의는 영어로 뭘까요? 맞아요. 맞아요. 저스티스. 그럼 안 되죠. 정의를 지켜. 안 돼. 정해진 거라고. 내가 굳이 얘기했잖아. 정해진 거라고. 그래서 y를 함수 f의 공역이라고 한다. 공역이 뭐 같아? 제로. 응? 제로.
아니에요. 올. 아니에요. 대응되는 거. 공력. 자, 치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x에서 y로의 정의역 x의 원소 x의 공역 x의 원소 y가 대응할 때 이것을 기호로 y는 fx라고 하는데 이때 대응된 그 함수 값들이 나오는데 그 함수 값들의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요. 보통 있잖아요. 함수의 정의역이나 공역은 따로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실수 전체 집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x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고 이걸 함수라고 얘기하면 x는 0이 아닌 실수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를 굳이 안 해. 굳이 안 한다는 건 정의되지 않는 것을 정의역에서 뺐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정의되지 않은 것을 정의역에서 뺐다는 얘기야. 그래, 그리고 함수라고 하는 거야. 정의를 하면 되니까. 정의역의 중요성이 이해가 돼요? 만약에 내가 전체 실수를 그러니까 그 정의역을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뭐 1까지 이렇게 해놨어. 정의역을. 그래놓고 x 빼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 그럼 이거는 함수로 인정이 됩니까? 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건 함수로 인정이 됩니까? 자, 봅시다. 얘는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이 얘는 성립해요. 다 함수값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x 빼기 1분의 1은? 뭐가 안 돼요? 그냥 분모가 1이면은 값이 안 나오잖아. 값이 나와? 0분의 1이라는 거 들어봤어? 0분의 1 들어봤어? 민성아? 못 들어봤죠? 이상하잖아. 맨날 말하지만 밑에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그래? 0이 되면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정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로 이 정의역에서 이건 함수로 안 된다는 얘기야. 인정을 할 수 없어. 그런데 굳이 말하지 않고 자 이거 함수야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러면은 x분의 1이야. 자 y는 x분의 1이야. 근데 얘는 함수래. 그러면 어떤 걸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정의역이 0이 아닌 실수란 뜻이라고. 응? 자 너희들이 조만간 이런 함수도 배울 거거든요. y는 루트 x 배울 거야.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갈 수 있니 없니? 있어? 자, 그 함수는요, 물론 이제 복소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허수도 함수로서 가치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2차 평면에 나타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는 대부분 실수 영역에서 배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뭐가 빠져 있는 거야? 복소수, 그 허수가 빠져 있는 거고요. 또 말하지 않으면, 굳이 말하지 않으면 이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없어? 음수가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말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x가 0보다 큰 실수다 그런 얘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는 같은 함수야 라고 할 때는요. 잘 들으세요. 정의역도 같고요. 치역이 같은 함수가 함수값이 같은 함수가 같은 함수예요. 자, 내가 지금 지웠지. 다시 주의하라는 얘기야. 함수값이 같은 함수여야 돼.
함수 값이 같은 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역, 공역 다 같은데 함수 값이 같아야 돼. 그래야 같은 함수야. 예를 들어서 y는 x라는 함수하고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자, 그냥 이거를 전체 실수라고 하면 이건 분명 다른 함수죠. 맞지? 근데 정의역을 내가 이렇게 잡았어.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잡았어. 자, 그러면 얘는 같은 함수일까 아닐까? 자, 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0을 집어넣으면 0이고 1을 집어넣으면 1이야. 괜찮죠? 그러니까 치역이 마이너스 1, 0, 1이 나와. 자, 얘도요. 마이너스 1, 0, 1이 나와. 같으네 하고서 같은 함수야 이렇게 말을 했어.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또 질문한다. 마이너스 x하고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고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래 놓고는 이렇게 생각을 해. 자, 마이너스 1 집어는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니까 같은 함수야 라고 말했어. 맞을까 틀릴까? 틀리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치역이 같은 함수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 함수 값이 같은 함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1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왔지. 자, 그러니까 다른 함수인 거야. 분명 치역이 같지만 다음과 같이 함수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다른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서로 같은 함수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 읊어볼게. 함수 f가 x에서 y로 가고 g가 x에서 y로 가는 그렇게 정의된 함수. 즉 정의역에 있는 모든 함수 x에 대해서 fx하고 gx가 같을 때, 다시 말하면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야.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고 f equal g라고 쓴다. 같지 않으면은 당연히 unequal 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도 정의가 돼 있어. 그래프라고 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 그래프 그려봐 하면 그렸잖아. 자, 이것도 어떤 집합이야. 그냥 선생님이 수시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들의 대응 관계냐면 이 식과 이 그림 점의 대응 관계야. 그러니까 f가 x에서 y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된 f가 x에서 y로의 함수야. 자, 그런데 정의역 x의 원소가 대응하는 함수값이 있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었어. 자, 이 순서쌍 전체 집합, 이 순서쌍의 전체 집합을 그래프라고 부르고 이것을 어디다 옮겨놔? 좌표 평면에다 옮겨놔. 그것이 그림으로 나타나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른다. 됐죠? 그래프의 정의가 그래.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함수인 것을 찾아봐라 그랬거든. 자, x가 하나에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개 대응하고 있죠? 2개에 대응하죠. 그러니까 이 원은요, 원방 배웠잖아 우리가. 원은요 함수가 아니야.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그려졌죠. 대응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x는 k라고 하는 이 직선은요 함수가 아니야.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려지는 1차 함수는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다. 읽어보시고 정리하세요. 절대값 이 부분은 내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함수 어차피 정리하고 내용만 읊을 거니까 기억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정리할게. 함수의 종류 4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1대1 함수, 하나는 1대1 대응, 하나는 항등 함수, 하나는 상수 함수를 배워요. 자, 요 용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내일까지 숙지해 갖고 와야 돼. 자, 우선은요. 오늘 용어 정리만 하는 거니까 1대1 함수는 뭐냐면은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른 거에 대응해야 돼. 다 다른 거에 대응해야 돼.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도 달라야 한다 그 말이야. 그게 1대1 함수야. 자, 그런데 1대1 대응은 뭐냐면 공역하고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 2, 3, 4가 있고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로 대응하면 이거는 1대1 함수야. 그런데 치역까지 같아야 돼.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요 부분 정리하시고 항등함수는 뭐냐면은요.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요것은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한테 대응해야 돼. 1은 1로 대응하고 2는 2로 대응해야 돼. 그것이 항등함수야. 상수함수는 뭐냐면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다 대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그래프 있었죠. y는 3 있었어 없었어? 이것이 대표적인 상수함수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일까지 숙제는요. 여기 6까지 내용 6까지 자 개념 다지기 분명히 다 해가지고 오시고 산술기하 평균 연습해갖고 오시고 개념 6까지 써가지고 오셔야 돼요. 외워갖고 와야 돼 내용. 하나님 인성아 너는 화요일까지 다 해와. 여기까지 됐습니까? 질문 있어요? 오늘은 다 암기야. 암기 다 해와. 됐어? 자 남아야 되는 사람 누구니?